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성산TV입니다. 방송사인 TV조선 측은 비논리적 비과학적 발언에 대한 실시간 팩트체크가 기술적으로 어렵다는 이유를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 결정은 단순한 편성 문제가 아니라 한국 사회에서 선거무결성 논쟁이 공개 검증의 장에 오르는 것 자체가 어려운 구조임을 보여주는 사건이라는 평가도 나옵니다. 핵심 질문은 이것입니다. 부정선거 의혹이 허구라면 왜 공개 토론과 과학적 검증의 장에서 명확히 반박하지 못하는가? 지금 소상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정성산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되겠습니다. 이준석과 전한길 강사의 부정선거 끝장토론 생중계를 전격 취소했다. 방송사 측은 비논리적 비과학적 발언에 대한 실시간 팩트체크가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정제되지 않은 내용의 송출은 심의상 진행이 어렵다라고 밝혔다. 이 결정은 한국 사회에서 부정선거라는 단어가 얼마나 금기시되었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문제의 핵심은 이것이다. 부정선거 의혹을 음모론으로 규정하는 측도 실체가 있다라고 주장하는 측도 어느 쪽의 주장이 타당한지를 공개적으로 검증할 기회조차 차단되었다는 사실이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선거의 무결성은 모든 정치적 정당성의 근간이다. 그렇다면 그 근간에 대한 공개적 토론이 왜 불가능한가? 이 질문에 답하려면 한국 선거 시스템의 구조적 문제, 국민임의 자기모순, 그리고 국제사회의 시선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야 한다. 선거의 무결성 확보와 유지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라면 선관위는 물론이고 국가의 당연한 의무이고 사법부와 언론 또한 마찬가지다. 부정선거를 둘러싼 논란은 이제 선거 무결성 검증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끊임없이 부정선거를 확신하는 측과 이를 비과학적인 음모론으로 규정하여 방어벽을 치는 현재의 소모적인 평행선으로는 한치의 공정선거 시스템 회복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 선거 무결성이란 선거의 모든 과정, 등록, 투표, 개표 인증이 공정, 투명, 정확하며 유권자가 결과를 신뢰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 전한길 강사가 4대4 끝장토론을 제안하자 이준석 대표는 혼자 상대하겠다며 1대4에 역제안을 했다. 양측이 합의하고 TV조선은 생중계를 확정했다. 채널A도 중계 의사를 밝혔으나 TV 생방송이 어렵다며 사실상 후퇴했다. 그리고 TV조선 내부 심의위원회가 최종적으로 방송 불가 결정을 내렸다. TV조선의 취소 사유를 뜯어보면 흥미로운 역설이 드러난다. 비논리적 비과학적 발언의 실시간 팩트체크가 불가능하다는 사유는 곧 부정선거 의혹이 단순한 허구가 아니라 고도의 기술적 통계적 영역의 전문 검증을 요하는 복합적 쟁점이라는 사실을 방송사 스스로 인정한 셈이다. 만약 세간의 평처럼 황당무계한 음모론에 불과했다면 팩트체크와 논파는 오히려 명쾌하고 간단했어야 한다. 그럼에도 이를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것은 의혹의 무게가 방송사의 통제 범위를 넘어선다는 사실상의 고백이다. 일각에서는 이번 토론 취소가 단순한 심의 문제를 넘어선 정치적 외압의 결과물이라는 의혹을 제기한다. 대중적 인지도가 높은 인물들 간의 끝장 토론은 그 자체로 폭발적인 시청률과 화제성을 담보한다. 그럼에도 방송사가 막대한 유무용의 이익을 포기하면서까지 갑작스럽게 중단을 선언한 것은 외부의 강력한 압력이 없이는 설명하기 힘들다는 것이 중론이다. 대한민국 선거 시스템은 구조적, 물리적, 전산적, 통계적 이상이 중첩되어 있으며 중국 배후가 의심되는 국제적 개입 의혹까지 가세한 상태다. 이 문제의 본질은 기술적 결함을 넘어선 사법 관리 권력의 일체화에 있다. 현직 대법관이 선관위원장을 겸임하고 지역 판사들이 선관위원을 맡는 구조는 관리자가 곧 심판이 되는 치명적 이해충돌을 발생시킨다. 이들은 수많은 선거 소송에서 서버 포렌식이나 투표지 성분 분석 등 결정적 증거 채택을 원천 기각하면서도 유권자에게는 직접 증거를 가져오라는 불가능한 입증 책임을 전가하여 소송을 무력화해왔다. 선관위의 행정적 과실 주장은 과학적 팩트 앞에서 설득력이 약하다. 첫째, 비밀번호 12345 방치와 망분리 해제는 단순 실수가 아니라 외부 세력이 선거인 명부를 조작하거나 득표수를 변조할 수 있는 고속도로를 열어준 안보 파산 행위다. 둘째,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이발이 투표지와 신권 다발 투표지는 발급기 출력이 아닌 외부 대량 인쇄의 가능성을 가리키는 증거다. 셋째, 통계적 이상치가 가장 결정적이다. 도경고 교수 한동대 컴퓨터공학부의 분석에 따르면 제21대 대선에서 당일 투표 수개표 표본 전체 당일 투표 1938만 8,602표 중 43만 7,035표, 약 2.25%의 상대 득표율과 공식 발표 전자개표 결과 사이의 전국 254개 선거구 모두에서 동일 방향의 체계적 괴리가 관측되었다. 한국 선거 시스템의 문제를 논할 때 빠질 수 없는 것이 세계선거기관협의회다. A웹은 2013년 10월 인천 송도에서 창립총회를 열고 한국에 본부를 두었으며 세계선거기관협의회 지원에 관한 법률이 공포 시행되어 국제기구로서 법인격과 행위능력을 부여받았다. 그런데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국제선거감시단 소속이었던 존 밀스 이후 국무부 국제사이버공간안보 담당 수석 부차관보 취임했던 존 밀스가 2025년 6월 워싱턴 내셔널 프레스클럽에서 A웹과 중앙선관위를 국제 부정선거 카르텔의 일부로 지목하며 중국 왕우닝을 전 세계 부정선거의 지휘자로 명시했다.
밀스는 한국 방문 후 보고서를 작성하여 국무부와 국가정보국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 발언은 아직 트럼프 행정부의 공식 입장이 아닌 밀스 개인 및 국제선거감시단 차원의 의혹 제기라는 점은 구분해야 한다. 그럼에도 밀스가 이후 국무부 차관보고에 발탁된 사실은 미국이 이 의혹을 외교적 의제로 격상시킬 가능성을 시사한다. 트럼프 대통령 본인도 트루스 소셜에서 중국을 부정선거 배후로 특정하고 한국이 포함될 것으로 유력한 5개 나라를 수차례 언급했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정권을 비판하면서도 정작 선거 무결성이라는 가장 본질적인 쟁점에서는 이재명 정권과 이해관계를 공유한다. 부정선거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면 국민의힘 소속 당선자들의 정당성도 동시에 흔들리기 때문이다. 이것이 여야가 선거 시스템 전면 감사를 회피하는 구조적 이유다. 그러나 이 구조적 침묵에 균열이 생기고 있다. 2026년 1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조정훈, 김민전, 김은혜, 박수영, 김승수, 임종득 의원 등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선관위를 향해 전례 없는 맹공을 퍼부었다. 특히 조정훈 의원은 선관위가 고민해야 할 지점은 선거를 어떻게 더 효율적으로 할까가 아니라 떨어진 국민의 신뢰도를 어떻게 회복할 것이냐라고 일갈했다. 이에 대해 선관위 측은 사실상 선거 관리의 핵심 기준이 공정성과 투명성이 아닌 효율성이었음을 시인하는 답변을 내놓았다. 조정훈 의원은 한 걸음 더 나아갔다. 사전투표관리관의 도장날인을 인쇄날인으로 가름할 수 없도록 명확히 규정하는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158조 제3항은 사전투표관리관이 투표용지를 인쇄하여 자신의 도장을 찍은 후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하위 규정인 공직선거관리규칙은 인쇄날인으로 가름할 수 있도록 허용해왔다. 문제는 민주당의 역행이다. 선관위는 국회에 도장날인을 인쇄날인으로 가름할 수 있도록 법률에 명문화해 달라는 법안을 요청한 바 있다. 의혹의 원인 자체를 제도화하겠다는 것으로서 국민상식의 정면으로 배치된다. 투표율이 40%를 넘어선 사전투표가 선거 결과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상황에서 투명성을 강화하는 대신 편의를 합법화하는 것은 의혹을 키우는 자충수다. 선거 무결성에 대한 체계적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는 원인은 세 겹의 방어막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 법적 방어막이다. 한국의 공직선거법은 선거 결과에 대한 이해 제기를 대법원 선거소송으로 한정하고 있으나 대법원은 사실상 모든 선거소송을 기각해왔다. 판결 없음은 부정선거 없음이라는 순환 논리가 지배하고 있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가 2009년 전자투표 자체를 위헌으로 결정하며 선거 과정의 모든 본질적 단계는 전문지식 없이도 신뢰성 있게 검증할 수 있어야 한다고 판시한 것과 극명하게 대비된다. 둘째, 기술적 방어막이다. 2023년 10월 공개된 국정원 감사원 합동보안점검 결과 선관위 통합선거인명부 시스템에서 비밀번호 123454 사용, 망본리 위반, 유령 유권자 등록 가능성 등 치명적 보안 취약점이 발견되었다. 선관위는 이를 내부 협조 하에 이루어진 점검이라며 실질적 해명을 회피했다. 2025년에는 사전투표 기간 선거망과 외부 인터넷망의 분리가 해제되어 있었다는 사실이 추가로 확인되었다. 기술적 취약성은 국가기관의 공식 문서로 입증된 사실이며 음모론과는 차원이 다르다. 셋째, 언론적 방어막이다. TV조선의 토론 취소가 보여주듯 주류 언론은 부정선거 의혹 자체를 보도 대상에서 배제한다. 음모론의 플랫폼을 제공할 수 없다는 논리인데 이는 가설과 음모론을 의도적으로 혼동하는 것이다. 선거 시스템의 기술적 취약성을 지적하는 것은 가설이다. 그 가설을 검증 없이 음모론으로 규정하고 토론을 차단하는 것은 오히려 반과학적 태도다. 이러한 세 겹의 방어막 안에서 여론조사 신뢰 위기도 함께 확산되고 있다. 선관위 산하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를 경유하여 제공되는 번호 풀 자체의 편향 가능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고 실제 여론조사와 선거 결과 사이의 체계적 괴리가 반복되면서 여론조사가 민심을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결과를 합리화하는 도구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거세다. 국제적 신뢰도 추락이다. 미국 국무부가 A웹과 한국 선관위를 정식 조사 대상으로 삼을 경우 한국의 민주주의 등급 자체가 위협받는다. 프리덤하우스, 브이뎀,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 등 국제 민주주의 평가기관의 하향 조정은 외교적 경제적 파급력을 수반한다. 밀스 부차관보가 공개적으로 지목한 왕원잉 A웹 선관위 연결고리에 대해 한국 정부가 아무런 반박도 조사도 하지 않는 현재 상태가 지속되면 이는 곧 한국이 중국발 선거 개입 의혹을 묵인하는 것으로 국제사회에서 해석된다. 한미동맹의 신뢰 기반을 잠식하는 안보 리스크다. 비판만으로는 부족하다. 선거 무결성을 복원하려면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한 로드맵이 필요하다. 과제 1. 선거 투명성 국정조사, 전문가 검증, 특별검사 도입. 과제 2. 사전투표 폐지 및 수개표 전환. 과제 3. 선관위 법원 구조 분리. 과제 4. A웹 독립감사 및 예산 재검토. 과제 5. 공개 검증 플랫폼 구축. 과제 6. 국민의힘 K보팅 사용 중단.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선관위 시스템에 대한 독립적 감사를 수용해야 한다. 언론은 음모론 프레임이라는 안전한 울타리에서 나와 가설의 검증이라는 본래의 숙명으로 돌아가야 한다. 한국에서 그 검증은 아직 시작도 되지 않았다. 토론도 봉쇄되고 감사도 거부되고 수사도 차단된 상태에서 과연 누가 한국의 선거가 공정하다고 보증할 수 있는가?
음모론이라는 방화벽 뒤에서 웃다가 두려움에 떨고 있는 자들은 도대체 누구인가? 머지않아 밝혀질 일이다. 선거 무결성은 음모론이 아니다. 민주주의의 생존 조건이다.